자, 그래서 이번에는 입체감을 표현하기 힘든 평면에 구현되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선 공연의 시작과 함께 전체 무대를 한 화면에 보여준다. 그 다음 장면에는 군무를 추는 장면 등으로 무대 분위기를 여러 컷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런 군무가 뭔지는 알지? 무리지어서 춤추는 장면입니다. 춤추는 거. 노래와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당 인물을 클로즈업. 배우가 움켜쥔 부채부터 얼굴에 땀 한 방울까지 마치 카메라를 대고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처럼 표현한다. 이거 클로즈업. 노랫말, 동작, 앵글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다. 때로는 오버랩 효과를 사용하기도 한다. 오버랩이 한 화면이 있는데 거기 뭔가 겹치면서 화면이 전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화면이 사라지고. 배우가 공연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열연을 펼칠 때는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함께 그려. 자,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함께 그려 오버랩 효과를 주는 것이다.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버랩은 과거나 현재 등 시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때 주로 사용하지만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동시에 겹쳐 표현하는 식의 인물 간 오버랩은 보기 어렵다. 요 오버랩으로 뭘 나타냈다? 배우와 공연 캐릭터의 혼연일체, 하나가 된 듯한 표현. 화면 볼까요? 그게 여기는 그림이 이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지? 무대 전체 장면 화면 클로즈업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오버랩 장면이 없거든? 그치? 음. 자, 그래서 마저 갑시다. 자, 무대는 현실과 분리된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열린 공간이지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등장인 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닫힌 공간. 두 가지 무대의 이중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열린 공간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미래의 상황을 보낼 수도 있고, 정통 역사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주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인물수, 등장인물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닫힌 공간. 닫힌 공간에서 무대는 인물들의 경쟁을 초래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만을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서사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정년이라는 인물이 큰 물결로 중심을 잡으면서도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하고 있다. 단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무대라는 국극이라는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무대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룰 때 이 무대의 어떤 닫힌 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바로 뭐만으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만을 중심으로 아주 단순하게 닫힌 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서사가 스토리가 되게 단순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메랑 국극단의 많은 연구생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한다.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성장보다 수많은 작고 큰 물결들이 함께 넘실거리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정년이라는 특정 등장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독자들은 무대가 정년의 것만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정년이라는 인물을 큰 중심으로 플러스 자,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 이 부분 있죠. 무대 위에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무대 바깥에서 무대에 오르려면 연극단 배우들끼리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야. 그 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무대 바깥의 사건들 때문에 독자들은 요것을 보게 되고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무대 공간의 한계를 넘었고 입체감 표현이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넘었고 그다음 아까 소리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는 거야. 아까 처음 읽을 때 이렇게 나왔지? 소리 표현의 한계, 물결 표시나 앵글을 바꾸는 거, 평면적 시각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입체감을 드러냈어. 아까 그 오버랩 효과도 활용했지. 단선적 서사 전개, 무대라는 닫힌 공간의 특징으로 인한 한계를 뭘 통해서 무대 바깥에서 벌어지는 메랑국국단의 많은 연구생들이 오르기 위해 어, 경쟁하고 갈등하는 사건들로 단선적인 서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무대 공간의 한계를 극복했다. 아직 안 끝나? 조금 남았네요, 더. 아, 자, 도행은 정년의 짝 선배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무대 밖 인물로도 설정되어 연출과 비평가의 시각을 가로지르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다. 작가는 도행을 통해 웹툰 독자에게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주고 국국이란 낯선 장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도행이라는 인물이 많은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서와 주란도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순차대로 무대는 혼자 서는 거야라는 생각을 듣던 독불장군 유형의 인물인 영사는 자명과 무대를 주며 점차 상대와 호흡하는 법을 알아간다. 나아가 정년을 견제하는 만 하는 데서 탈피해 정정당당의 승부를 보고자 한다. 이들의 경쟁은 상대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넓혀가는 것이다. 음,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이번에는 주란. 이름이 도애기예요? 네. 자, 주란은 처음에는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 인식되지만 자명고 오디션 결과 비중이 큰 구슬하기 역을 맡게 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자명고 공연을 올리는 순간부터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이는 작품 안에서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강한 힘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앞에서 이야기에서 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년이라는 중심물의 이야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역할과 반전이 여기에서 도행이라는 인물, 영서라는 인물, 주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작품 속 겹겹이 쌓인 여러 층의 한계, 그 한계들의 정점에는 시대와 사회가 가진 편견이 존재한다. 자, 요거. 정년이가 수많은 제약을 쌓아올린 것은 이 편견들을 풀어헤치기 위한 것이다. 작품은 그 편견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물들에게 스며든 내면의 편견까지 들춘다. 아마 시대와 사회가 가진 편견은 외부에서의 편견이라면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진 편견, 내면의 편견인 거죠. 인물들의 성장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편견을 인지하고 극복하면서 인물들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년이가 다루는 시대와 사회의 장벽은 다양하다. 아마 그 장벽은 이런 편견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성별, 신분, 심지어 예술에 대한 편견까지도 존재한다. 이 작품에 있는 한계의 정점.
정년은 여느 사람, 여느는 보통 예. 사람들이 그렇듯 여성이 남성 연기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연기력에 깜짝 놀란다. 도행은 양반 가문 출신인 자신은 기생으로 일하며 국국을 시작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도행은 양반 가문 출신인데 기생으로 일하며 국국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 차별하고 있었던 거죠.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좀 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다 아버지로부터 숱하게 들어온 편견의 말들이 자신에게 체화됐음을 깨닫고 이겨내려고 한다. 자, 그래서 도행이 스스로 자신의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겨내려 했는지. 자, 영서. 클래식 성악만이 고급 문화라는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자, 요게 예술에 대한 편견이겠고요. 요게 신분에 대한 편견이겠고 요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야. 봐봐. 정년은 여느 사람부터 여성이 남성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성별로서는 연기를 깜짝 놀란다. 이거 왜 깜짝 놀래? 이게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정년은. 자기도 국국을 보기 전에. 자, 신분에 대한 편견은 도행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예술에 대한 편견은 영서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인정받고자 한다. 자, 국극단 인물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연쇄적으로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인물들의 편견을 스스로 깨고 성장할 때마다 그 결과물은 무대 위에서 연기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인물들이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것이 무대 위에 연기로 표현되고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자,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감화는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화는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거. 정년이는 공연마다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의 반응을 그린 컷이 나온다. 누군가 연기할 때마다 중간중간 관객들의 반응이 들어가는 시기다. 국극단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엔 이미 이들의 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자명고 공연할 때 한 할아버지가 손자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객석에 앉아 있다. 여성이 남성을 연기한다는 점에 눈살 찌푸린 할아버지는 정년의 군졸 1의 연기에 감화된다. 군졸 1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이라. 영생? 예, 영원히 사는 거. 외침에 한 걸음씩 힘겹게 내딛는다. 그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정년의 연기엔 어떠한 편견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쏟는다. 그렇게 변화를 관객들도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림이 뭐 나온 건 없나? 아직이 안 나온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잠깐만 기다려. 음. 이거 그림? 네, 됐어. 자, 됐어. 자, 봅시다. 왜 국극을 하려 하느냐? 정년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정년의 답은 조금씩 변한다. 처음엔 부자, 그 다음엔 방자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국극의 배우가 되는 것을 생계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 표현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 것이다. 부자는 생계를 위한 수단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방자로 바뀌면서 자신이 진정 표현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계에 부딪히려 하느냐? 정년을 향한 이 질문은 웹툰이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를 그려내고 웹툰의 주요 독자층과 다소 동떨어진 전통 국극을 소재로 삼고 그 중에서 낯선 여성 국극을 끌고 온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답 또한 열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의 삶에도 이를 그리는 웹툰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열망이 작품 곳곳에 녹아 펄떡인다. 이것도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아는 뭔데? 넋을 잃고 지금 어떡하면 좋지? 케이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 역할 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잠깐만 읽어보죠. 수발동을 안 했어? 애들 안 해요. 그, 그럼 요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 세계 활용. 요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자, 그냥 봐. 보기 박스 줄지도 몰라. 두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친한 요것과 해결, 황토색. 참여 완료. 하면 그다음 명암의 사용 최대한 자제. 배경을 평면으로 표현. 우리 씨, 제대로 읽어버렸네. 잠깐만. 여기에서 인물의 포커싱이 더 가고 하나는 독자가 편하게 그리고 가고. 여기 요런 색깔의 사용이 독자가 그림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줬고 명암생의 자제가 인물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효과를 줬다. 케이스 점수 뭐다 써붙이면 돼. 동그라미 자, 선의 두께가 일정하고 선의 밀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그림이 시원하다. 그리고 옷차림으로 머리 모양과 복장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했다. 뭐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싫은데요. 뭐 했다고 잠깐만 그래줘. 아, 우리가 때문에. 완전 퍼즐. recording in progress. 여기 학습 활동의 내용이 없어서 정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면 여기에서 이 비평문에서 한 개를 네 가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 표현을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웹툰의 한계를 와, 다채로운 동작과 앵글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입체감을 드러낼 수 없다는 평면이 가진 웹툰의 한계를 클로즈업이나 오버랩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높이고 있고 무대라는 닫힌 공간으로서 보여주는 단선적인 서사의 제약을 주인공만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들의 어떤 다양한 사연들을 그려내서 입체적으로 전개한다. 마지막 한계, 사회적, 시대적 편견이라는 한계를 구극단 배우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 한계를 혹은 편견을 이겨내는 그래서 성장하는 장면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뭐그 정도고 나머지는 끝. 끝. 나머지는 이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보죠. 이거 했니? 이런 거? 잘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거. 여기 뒤에 내용 정리된 거 있거든. 네.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지?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요. 자, 마지막 시험범위 마지막 내용입니다. 글쎄요. 5-2. 자, 디지털 시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해서 이번엔 복합 양식의 글읽기와 쓰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게 기획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획기사에 입력된 날짜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걸어서 보여주면서 기사 문이 나오고 물론 이 동영상 요 내용에는 화면과 영상, 당연히 소리, 내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문구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거 보여줬습니까 학교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응. QR이 깨져가지고 QR이 깨져서 PC 아, 맞다. 이거 될래나? 이거 될까? 뭐 꼭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시간을 빼고 뭘 시간을 때워 우리가 시간 때울 게 뭐가 있어? 못 읽나 봐? 다시. 내 하고 나온다. 야 이거 녹화되고 있어 어떡하죠? 쌤, 이거 근데 이거 영상을 옮기면는데 이거. 문서 스캔? 이거 안 찍히나?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옮기시면 안 됐다. 되는데. 오늘 막 헛헛헛 학교 누리집에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한다면 우리 학교 태권도부가 이번 대회에서 그거 아닌데? 우승했대. 학교 우리 학교 태권도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승. 오. 진짜 영상 화면 문구 화면이 너무 빨리빨리 이게 뭐야? 집에 모아서 펼쳐서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이건 더 안 봐도 돼. 아시아에 있는데요. 응? 되게 플라스틱 좀 아파요. 당연하지 여기서 인건비가 싸니까 맞지? 그리고 켜보려고 자 갑시다. 안 돼. 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제목이 이거야. 복합 양식의 글읽기와 쓰기입니다. 쓰기는 안 해. 좋아. 이 글은 버려진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해양을 온시킨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주요 원인을 설명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체에까지 유입되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로와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해양 생물과 인류를 위협하는 독약 미세 플라스틱. 독약은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비유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유독성, 유해함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표도 활용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인터넷 신문 기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링크 이거 살 수 있지.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위에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양보다 소각되거나 버려진 양이 훨씬 많은데, 자,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소각 내지는 버려진다. 세 가지 처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보인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데요.
바다로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외선에 노출되고 어딘가에 부딪히며 부서진다. 그러다가 점점 작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된다. 이게 바로 뭐야?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미세 풀만 쓸게요. 플라스틱이 되는 맞아. 과정입니다. 틱의 형성 과정. 자, 별거 아니야. 내용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풀어보면 돼. 자, IUCN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 여기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도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연간 100만 톤에 이르며 이중 합성 섬유로 인한 것이 해양 유입 전체 요인 중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합성 섬유 세탁물이래요. 세탁물로 인해서. 자,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의 각종 오염물질을 빨아들인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중금속 등은 미세 플라스틱에 쉽게 달라붙는다. 이런 점에서 바닷물 속을 떠도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은 대등한 거야. 또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천 종에 달하는 화학 물질이 첨가되는데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첨가제로 투입된 각종 화학 물질이 새어나온다. 자, 두 가지.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의 각종 오염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오염물질에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중금속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자,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첨가됐던 유해물질, 화학물질이 새어나오기도 한다. 화학물질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화학물질. 한 예로 흔히 식기용기 비닐 내부로 사용되는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빛을 오래 받으면 프탈레이트가 새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화학물질의 다양한 유해 성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폴리염화 비닐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대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동물의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는 바다를 떠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양 생물의 내분비 계통에 교란하여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야생 병코 돌고래 12마리의 소변 샘플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자, 연구 결과의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해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자, 또 가보죠. 괜찮아? 자,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쳐 결국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게 먹이 사슬에 대한 얘기죠.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잘게 부서진 것, 이것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상위 포식자로 이동하며 여기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홍합, 아씨, 어떡하지? 우리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네,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으니까 더 문제인 거 아니야? 왜요? 이게 나중에 자식을 낳고 저기를 할 때,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사람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뭐가 맛있어? 자, 뭐라고? 물안 먹고 굴 안 돼. 왜요? 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가위 자, 동영상 쓰레기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잠깐만. 자, 그래프. 아이, 진짜.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의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줘요. 타이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타이어가 어떻게 해양으로 손을 들어가는지. 그 다음, 여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 식탁이 오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자, 세계 자연
기금 WWF 그리고 호주 뉴캐슬 대학교와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도 또한 출처가 인증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고 한다. 어쩜 좋아.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의 크기. 이외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의 혈액과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과 더 작은 입자로는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 안에 잔류하여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 그렇지만 독성 물질 쌤 저게 문제가 생기려면 이 자식들 안전 불감증 같은 이라고. 회 어떻게 먹지? 맛있죠. 2050년 간장에다 와사비 타가지고 딱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 미세 플라스틱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자, 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저거는 가짜 같은데. 이거? 그렇지.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댓글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좀 못 달게 하는 것들도 좀 있기도 하고. 다 가짜라는 이거 거. 막 반응 보면은 하나요 그런 거지. 하나요만 엄청 찍고. 이거 쓰기는 아니지? 안 들어간다고? 요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것들 요 대화 부분 나와 있는 건 문제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되고. 이런 것들은 했나?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저지? 이 문제 9분에서 풀어주고요. 여기에서 복합 양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러한 다양한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강해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자, 복합 양식으로 된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적절하고 타당하고 공정하게 쓰였는지 그것도 우리 확인해 주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런 자료를 쓴 효과, 그 의도, 여기에 학습 활동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예. 공동보고서 이거는 어쨌든 해당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예. 여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 아시겠죠? 관련된 문제는 풀지 마세요. 예. 갑시다. 그런 거 보지 좋아해. 자, 우리 내일 도착하게 되면 오면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거든. 내일 내일 어디 먼저 풀어줄? 같이 풀래. 현대요. 현대 국어. 맞춤법 부분 여기 프린트 꼭 챙겨가지고 와. 프린트 다. 어? 저거 진짜 어떡하면 좋지? 제정신이 아닌데? 누구였으면?